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우선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인사 개편. 제가 보기에는요, 그야말로, 기강 단속 차원을 넘어서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특정 라인에 대한, 이 정리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보도를 쭉 종합해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윤핵관들이 이제 이런저런 자천다천으로 인해서 심어놓은 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들 얘기대로 1등 공신이고 또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뭐 추천, 뭐 이미 원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 뭐 계급은 낮지만 구급공무원도 하나씩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입직 경로가 윤핵관들의 추천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신임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걸러내는 일종의 교체 대상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평가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책인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교체한다든가 개편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윤핵관 측을 상당히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상의 색출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추천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추천 사유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보고 그 격차가 작은지 큰지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지금 참모들을 갖다가 일부 교체한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야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지금 이제 교체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다 훌륭하다 이런 추천 때문에 받아줬는데 와서 보니까 일하는 게 시원찮다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추천 사유하고 업무 결과의 격차 이것이 이제 큰 사람들을 골라낸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이 당정 간의 원만한 이 완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삐걱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정무수석실이 타겟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에서는 또 민원인 접촉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용산 인근에서의 어떤 집회 문제에 관한 문건들이 대외비 문건인데 일종의 기밀 물건인데 이것이 또 이 밖으로 새 나가고 그래서 한마디로요 기강이 이제 없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감찰 그리고 직무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2명의 비서관, 그 다음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1명의 비서관, 그리고 또 인사행정관실에서 선임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관실에서의 교체까지 한 걸 보면 상당히 강도가 높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인사추천 검증에 외부 입금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하려는 의도 때문에 인사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이 밀려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 이 야밤중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침사라 이렇게 올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이 인사 쇄신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대로 나가면요 심지어 정무수석 비서관까지도 교체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홍지만 비서관의 경우에는 SBS 기자 앵커 출신이죠. 19대 때 의원을 지낸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지금 비서관으로 합류를 했고, 경윤호 비서관의 경우에는요,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 대변인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제주지사일 때 정무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적 책임을 묻는 차원의 인사 조치가 아니다. 정무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그리고 경고적 성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일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경질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핵관들이 심은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여기 김무성 지금 평통
내정자로 되어 있는데요. 김무성 전 의원의 경우에도 윤핵관 두 사람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게 가짜 수납자 사건과 연계돼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철회가 되고 있다. 철회로 끝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검증이 철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감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요. 대통령실 외부에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이 돼서 감찰 수위가 더 확대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재명 아주 초강성 지도부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공작 얼마나 세게 이루어지겠어요? 자, 그 작전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야당의 공세 차단 필요도 있고요. 야당이 말하자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작업 가능성도 사전에 찾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형 의원이요.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페북의 입장을 굉장히 신속하게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저를 좀 밀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걸린 사건인데요. 이미 선관위에서 당시에 구두 경고로 종결됐던 사안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지금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의 이 권익에 대한 감사, 이게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현희 위원장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왜 권익위 위원장만 근태를 감사하느냐?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 감사연구원장 할 때 근태가 불량했다라는 제보가요, 민주당 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태 이걸 하면은 나만 할 게 아니라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도 똑바로 해라. 이러한 반박을 또 지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은 감사원장도 사무총장도 근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사무총장 근태에 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잣대면 사무총장도 근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대대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동민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감사연구원장 시절에 지각도 하고 조기 퇴근도 하고 또 술 마시고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이러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유병호 사무총장은요, 제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매일 8시 45분 전에 연구원장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소통수석이요,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는 과요불급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님이나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의혹은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믿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변질되어서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특검 오가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건 아니냐. 얼마든지 특검이 아니고서도 진상과 진실을 밝힐 방법들이 충분한데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따져보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역풍이 분다는 것이죠. 과거에 노무현 탄핵한다고 해서 역풍이 불듯이 역풍이 분다. 그러니 하지 않으야만 못하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의 압승과 관련해서는 DJ라든가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 부진한 성적이 민주당에 오히려 단결을 불러왔고 또 사랑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최근에 청와대 화보 촬영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청와대라는 장소를 대여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역사성과 정체성 이런 것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사업체의 영리성과는 관련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졸속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하게 떨어진 것도 원인이 참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참모들에게도 있지만은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님 이 두 분이 만든 측면들도 상당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참모들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리고 참모들을 바꾸는데 비서관급 정도를 바꾼다고 국정 운영이 바뀌겠느냐. 원인 진단이 잘못됐고 그에 따른 처방도 잘못됐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재명 지금 대표가 오늘 최고위 당선된 사람들하고 같이 양산에 가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 덕담 뭐 하나하나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 제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특이한 것은요. 이재명이가 우리는 모두 친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요. 친명 친문 그룹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덕담으로 친문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이 아니라 반문이죠. 이재명이는 반문.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리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오늘 하여튼 이 지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사저 앞에 와가지고 미리서부터 한 50여 명의 사진 앞에 와서 민주당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대기하면서 지금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또 이 환호하는 열띤 지지를 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예결위에서 마찬가지로 이 법사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요. 이 한동훈 장관이 또 이 김의겸하고 또 설전을 벌였는데 제가 보니까요. 오늘 설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이 좀 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34년 했기 때문에 이 출장에 관해서 더구나 제가 해외 이 근무를 한 15, 16년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우리 국내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이 비판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선 격에 맞지 않는 출장을 보냈다. 그리고 7일 중에 3일밖에는 사람을 만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산은 또 많이 썼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출장이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만 만났다. 그러니까 장관이 갔으면 최소한도 장관을 만나야 되는데 장관도 못 만나고 그 밑에 사람들만 만났으면은 국장급 인사를 만났으면은 그럼 차라리 한국에서도 국장급 인사 가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이 해외 출장할 때는요. 이 명분도 맞아야 되고요. 프로토콜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이 컨텐츠가 맞아야 돼요. 출장 목적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출장은요. 출장 목적에는 맞았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왜 발언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양반은 상당히 실력도 있지만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에 안 맞는 면도 있지만은 출장을 강행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은 김의겸이가 정치적인 공세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내실 있는 결과를 갖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맞게 발언했고 출장도 당연한 출장이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출장의 개념에서 볼 때 우선 프로토콜 상으로 볼 때는 장관으로 만난다고 했으면요. 장관이 만나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아니면 장관을 만날 수 있을 때 타이밍을, 출장 일정을 다시 재조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주 급박한 현안이 아니면, 예. 자, 그러면 급박한 현안이 있다면요. 자, 법무부에서도 이 워싱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도 파견 지원이 나와 있고요. 검찰도 법무부에도 있고, 그리고 주 유엔 대표부에도 법무부에 검찰이 또 파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관이 가야 할 긴급한 현안이 아니면은 현지 공간에 파견돼 있는 검찰, 그 다음에 법무부 직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 본다면 프로토콜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출장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처음 미국 관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알맹이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프로토콜 상으로 보면 법무장관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양면에서 조금
통상적인 출장의 틀에는 안 맞는 출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의겸의 질문에 조금 밀릴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또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자,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출장 일정표를 보여주면서요, 7일 중에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인사 만난 것은. 그러면서요, 미국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일주일 동안에 3일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4일은 공쳤다.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었다 이 말이죠. 꽝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출장비로는 4,800만 원, 하루에 1,600만 원 꼴인데, 이렇게 해서 출장비까지로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에 관한 예규, 출장 시기의 적시정 항목을 거론하면서요, 한 장관한테 예규를 미리 봤냐, 점검해 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요, 예규를 봤다 안 봤다는 나중에 봤다고 얘기하고, 1차적으로 제가 만난 법무부 차관보는 2명 다 상원 인준을 받는 직이고 저랑 일대다로 회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예규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또 따지니까 그때 예규도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한 박자 늦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의겸이가 말이죠, 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개인 수술 일정,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했다고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7월 1일 면담을 취소했는데 이거 결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해당 수술, 즉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인데 이런 수술을 받자고 한 장관이 미국까지 오시게 해서 워싱턴 바로 앞에 놔두고 약속을 취소했다. 이거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주된 저의 방문 목적은 FBI였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김의겸이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남부검찰청이 있어요. 뭐 저도 뉴욕 근무해서 잘 아는데, 남부검찰청이 굉장히 FBI 중에서요, 미국 전역에 있는 FBI 중에서요, 뉴욕에 있는 이 검찰청, 여기가 제일 셉니다. 실력도 제일 센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워싱턴 본부가 많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나 남부경찰청이 거대 검찰청이고 실력 있고 굉장히 강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야말로 국제 금융가인 월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센 수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보니까 남부지검하고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데, 그런데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다. 그래서 이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방문 당시 사진을 두고 보면 회의실에 사다리도 보이는데 회의실 맞냐? 창관이냐? 그러면서 그런 데서 푸대접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국격의 문제다라고 따져듭니다. 예. 이 얘기는요,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광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 항의할 때 썼던 말을 다시 역공하면서 쓰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힘들 텐데 저기를 도대체 왜 가신 거냐?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하고 초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는 말같이 나왔다라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FBI 국장 일정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가서 가상 앞에 한미 간 진행된 현안 등을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해명하고, 이게 바로 뭐냐? 지금 8조 원대의 지금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공조 수사를 위해서 시급히 갔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새 출발하면서 지원 공조 체제를 빨리 갖추는 일이 일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했다고 판단됐다. 그래서 임기 초에 출장을 안 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난 인물들이 연방범죄수사 핵심 탐장자임을 강조하고요. 한 장관이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무슨 국격을 자랑하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이유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갔다 이거죠.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다시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의겸이가 여기에 질세라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또 몰아세워요. 아니, 왜 장관이 직접 가야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 장관이 자신이 만난 반독점국장, 형사국장에 대해서 법무부 서열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니까요, 김 의원은 그러면 우리 법무부도 여기 국장을 보냈어야 한다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장관이 갈 게 아니고 실무 담당자가 가도 충분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 김의겸이가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대답을 가름하고 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번은요, 지난번 법사위 때 한 장관이 답변한 거하고요, 오늘 답변한 내용하고 보면 상당히 수세적인 측면에서 답변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출장 일정이 우선 격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거. 물론 FBI 국장을 만난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요. 그래서 법무장관을 또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전일중 비서실 출신한다고 안 만나준 거. 이거는요, 100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례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거는요, 반드시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외교적으로. 그래야 한동훈 장관이 두 번째 미국에 갈 때, 아니면 이후에 한국 법무장관이 미국의 법무장관 만날 때, 아, 그때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수송한다고 안 만났더니 컴플레인이 세게 들어왔어요. 외교적으로. 이건 외교적으로 공간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만나줘야 돼. 이러한 하나의 사례로 축적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